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졌지만 아시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외환 시장 흐름도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 대만 각권 지수만이 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허용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금주 발행을 약속한 게 거래 성사의 결정적 계기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오늘 일본제철 장 초반 급등하면서 2,970엔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동 충돌 격화에도 달러인 환율은 관망 심리가 도는 모습이고요. 지수는 3거래일 만에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오전보다 오후에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도 1.22%로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반도체 관련 빅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대만 당국이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SMIC를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중국의 AI 반도체 개발에 또 하나의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만 기업들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만 두 기업의 기술과 장비를 수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화웨이 그리고 SMIC가 대만의 공장 건설 기술이나 장비 접근이 제한되면서 중국의 AI 칩 개발에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증시까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대만 증시는 거래량이 줄고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3거래일 만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다행인 건 그래도 오전보다 낙폭을 줄여내면서 현재 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의 3차 무역 협상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번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주요 쟁점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한 건데요. 향후 며칠 안에 베트남 산업부 장관과 미국의 상무부 장관 간에 온라인 회담을 개최해서 남은 쟁점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증시는 장 초반 낙폭을 좀 키우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1330포인트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0.86%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이란의 이 주요 석유 수입 대상국이라고 하던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와 가스 시설 지금 뭐 중심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중국에도 영향을 좀 크게 줄 만한 상황인가요? 네, 중국 대표 주미 대사도 지난 13일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일으킨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라고 덧붙이긴 했는데요. 사실 지난 2월에도 중국과 이란은 베이징에서 정치, 군사, 경제 등에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에서 80%를 차지하는 큰 손인데, 그러니까 국가인데 양국의 관계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이번 전쟁에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관세 전쟁 중이고 선제 공격한 국가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실 중단하면 이란은 중단할 의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란,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가더라도 중국은 이란이 좀 더 원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또 직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원유 수입이 문제인데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가 좀 중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좀 낮다라고 보는 게, 전에도 이란이 봉쇄를 협박 수단으로는 사용했지만 직접적으로 시도한 사례는 없었고요. 아시아 원유 수출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원치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쟁의 원인 자체가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애매하게 될까봐 걱정되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공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미국과 배치되는 결정을 하면서 사실 미국과 지금 현재는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란과 이 미국의 핵 협상이 잘 될지, 이에 따른 전쟁의 중장기화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대부분 다 이렇게 낮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오늘 주목할 경제 지표는 소비입니다. 이 5월 중국의 소매 판매 전년비 6.4%, 예상치가 5%였는데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에 주택 가격은 하락 중인 상황으로 나왔거든요. 중국의 내수 상황 지금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전에 발표됐던 물가 지표에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소비 자체는 그래도 조금 이제 개선되는 모습은 좀 보이긴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발표했던 이제 5월 생산 소비 이 투자 지표를 보면 각각 5.8, 6.4, 3.7%. 소매 판매 지표를 이제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이제 전월 예상치는 좀 하회를 했지만 소매 판매는 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 효과가 이제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생산이나 투자 지표를 보면 아직은 이제 여전히 미미하고 좀 관세 유예 효과 반영이 지연되면서 5월 경제 지표가 나머지는 조금 이제 안 좋게 보였는데 그래도 소매 판매 증가율이 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확실히 5월 노동절 연휴 그리고 이구안심 보조금 효과로 관련 제품 판매 증가율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의복 방직이나 가전, 가구, 통신기기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이 각각 3%, 53%, 26%, 33% 전월보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 증가율도 마이너스긴 한데요. 마이너스 4.1%로 전월에 마이너스 4.5% 대비로는 하락폭을 이제 축소하면서 그래도 이 반등 추세 자체는 계속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세 유예 효과가 그래도 이제 6월에는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주에 이제 6.18 쇼핑 축제가 이제 진동 전자상 거래를 중심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6월 경제 지표는 그래도 5월보다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네. 연구원님, 그 부동산 가격이 사실 이제 자산 가격의 축소는 디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소비의 개선 흐름은 장기간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우선은 저는 이제 관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관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8월 12일 이후에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래도 현 수준보다 좀 낮게 좀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소비 효과는 그래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관세를 중요하게 봐야겠군요. 대만 정부가 중국 화웨이와 SMIC 같은 반도체 기술 기업들한테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중국 반도체 기술에서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난 14일 대만 국제무역국이 이 화웨이와 SMIC를 이제 전략적 수출 통제 리스트에 신규로 추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대만 기업은 이들 기업의 이제 특정 기술 장비를 이제 수출하려면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I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나 장비 등에 대한 수출이 이제 차단될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TSMC, 이제 대만의 이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미국 수출 통제로 이미 이제 화웨이에 대한 공급이 중단됐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이제 개별 기업이 별도로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한 경우는 있었는데 이번 같이 정부 차원에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한 거는 우선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아마도 미국의 대중 규제와 좀 발맞춘 것으로 보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 부품으로만 이제 규제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 반도체 인프라 쪽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이 AI 반도체 기술적 격차가 빠르게 이게 좁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대만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이 반도체 장비 규모가 작년에 한 14억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를 했고 2019년 대비로는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실상 이 TSMC는 AI 반도체 파운드리와 패키징 업체로 수출이 제한이 되자 중국은 그 대신에 이제 SMIC가 TSMC를 대신해서 이제 중저가 사양의 AI 반도체 파운드리 패키징을 대신해 왔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화웨이는 어센드 같은 이 반도체 출시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니까 대만이 이번에는 반도체 팹, 즉 공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이 자재 수출을 완전히 막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화웨이가 최근 이 SMIC를 대체할 수 있는 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대만이 근데 이제 수출을 규제하더라도 중국에는 사실 큰 영향 없을 것으로 대부분 이제 인프라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사실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번 대만 정부의 규제 발표는 좀 상징적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와 같은 반도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에 대한 어쨌든 경제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핵 무기 비축량이 급증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2030년이면 미국과 러시아에 맞먹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은 현재 최소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더욱 늘어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닛산 자동차가 그동안 제휴 관계를 맺어온 프랑스 르노 주식 일부를 매각해 신차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에스피노사 닛산 자동차 사장은 현재 보유 중인 르노 지분 15% 중 5%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가 거래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안을 3개월 안에 결정하겠다고 구체적 기한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50% 국산화 요건을 완화 의향을 보였습니다. 업계는 비공식적으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부는 단기 대응책으로 부품 수입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